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흥분하셨지요? 네.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 금요일 날 하는 네. 선거법 위반 관련된 네.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속보 딱 나오자마자 정말 저도 갖고 네. 있었던 핸드폰을 던질 뻔했는데 많이 실망하셨지요. 네. 예, 실망하실 만합니다. 사실 그 장면을 정말 역사적인 장면 그쵸.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범죄자가 드디어 마침내 네. 끝내 네. 그 합당한 어떤 그렇죠. 처벌을 받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글자 사필 규정. 그리고 맞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애청했던 전설의 고향. 왜 전설의 고향을 그동안 애청했습니까? 그러네. 정의가 살아있다. 맞네. 응? 맞네. 정의는 살아있다. 죽어서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전설의 고향은 늘 제가 이제 이재명하고 생각하는 건데, 이재명, 당신은 정말 큰 처벌을 받을 거예요. 왜? 너무 원혼. 맞아요. 응? 불귀에 객이된 분들 말이야. 많잖아요. 그분들은 아직도 진짜 그쵸. 떠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거기에 합당한 정말 사필 규정이 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 정말 봤으면 했는데 아쉽죠. 네, 근데 그게 참 이게 역사적 기록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생중계가 꼭 생중계의 의미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런 영상이 또 그 보존이 되잖아요. 네. 이를테면 미국이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미국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인권을 생각을 해서 저기만 들여보내요. 스케치. 화가. 그래서 인권을 생각한다고 해갖고, 네. 피고가 이렇게 서 있는 장면, 피고의 표정, 판사의 표정, 이걸 스케치로 하거든요. 그러네. 근데 일부 주는 공개하죠.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공개를 하냐면, 녹화를 해. 녹화를 해서 그 동의를 다 구하고, 어쨌든 피고인들 다 네. 동의를 구하고, 이것이 지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자료다. 기록물로 남겨놓는 기록물이다. 거죠. 그래갖고 한꺼번에 의미가 있는 그런 네. 판결들과 관련돼서 방송국에 줘갖고 그걸 네. 방영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왜 유튜브 보면은 미국 네네. 재판에 그 판사의 멋진 발언 같은 쇼츠. 돌아다니잖아요. 쇼츠에 늑수그레한 그런 판사가 그 표정과는 다르게 아주 이 자유롭고, 피고인에 대해서 또 이민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민자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그가 겪어야 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을 다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선고를 내리는 네. 장면들,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래도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도 많겠지만 살만한 사회구나 우리가. 뭐 이런 걸 그럼요.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던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모습 너무 그렇죠. 보고 싶었던데. 네, 똥 씹은 얼굴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 햄토리님 밥 먹자마자 뭐 싸슈 그것 때문에 제가 바로 그게 연상이 됐습니다. 눈물 디케님이. 뚝뚝 흘리면서 이런 식으로 다 선거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50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실망하실 이유는 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사 합의 34부죠. 네.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네. 관련되는 법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이익은 예를 들어서 공익적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네.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법이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네. 물론 저 대표님이나 저는 이게 굉장히 공익적인 그런 그쵸. 부분이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판사들의 지금 고민 얼마나 사실 그러니까.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만 알고 있잖아요, 판결문을. 그렇죠. 네. 현재 이미 네. 판결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네. 썼다고 하고 초안 이제 독해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뭐 프린트만 남아 있는 거고 하드 드라이브에 이제 다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이 판사들의 어떤 고민의 지점이 유죄일 경우와 무죄일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네. 이게 유죄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양형 기준에서 가장 최고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판사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근데 당연하죠. 무죄에 대한 압박감, 아, 무죄를 했을 때 그러네요. 압박감.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둘 다 중계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아. 사실은 판사들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그러네요. 다가올까라고 그러네요. 판단을 한다면 무죄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좌표를 그치, 찍고 그치. 뭐 난리를 치고 무슨 위협을 가하고까지 하겠습니까? 맞아요. 물론 뭐 많은 보수파 시민들이 실망을 하겠지만 우린 개딸들과는 그럼요. 다르잖아요. 그럼요. 개딸들의 그럼요. 정말 그 저열한 행위들과는 다르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의문사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의문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은 이번에도 총선 때 네. 의문사가 있었잖아요. 네. 비명횡사. 그러니까요. 비명횡사 세 글자라면 의문사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예. 새미래 민주당이라는 게 거기가 원래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잖아요. 맞아요. 이 의문사 당한 사람들, 비명횡사 당한 사람들, 학살 당한 사람들. 세미래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상을 규명하라 그러고 네. 지금 이제 가해자인 이재명한테 네. 생중계 예. 생중계하라고 제일 목소리를 높인 게 새미래 민주당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과거사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의 예, 예. 스타트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과를 갖고 가고 싶죠. 그렇죠. 예.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생중계를 해야만이 그렇죠. 해야만이 그렇죠. 과거사 그럼요. 지금 진상을 네. 규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새미래 민주당인데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중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판사 그러니까 그 부장판사나 이 지금 합의 34부가 네. 바로 생중계는 피하고 싶다. 이거 좀 이해해달라. 그러네요. 우리도 사람이다. 일신상의 이유로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생중계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다 까야 된다. 그러네요. 넌 유죄야. 뭐 너는 징역 1년이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게 캡처돼 갖고 그러네요. 개딸들에게 어떻게 될까? 뭐 딥페이크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돌아올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신변의 위협을 네네. 가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 그 집 앞에 옛날에 폭탄 같은 것도 뭐 이상한 거 놓고 가고 막 그런 그렇죠.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파트 앞에 무슨 흉기 같은 거 뭐 배달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튜버들 네네. 보면은 거기 막 거짓말해가지고 집 앞에 들어가고. 주거 침입 시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왜 중국 공안 출신 더 탐사? 네. 그 친구들이랑 네, 맞아요. 뭐 광중구랑 해갖고 그 그러네요. 집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형광까지. 그러니까요. 막 두드리고 여자만 있는 집에. 예. 자,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어떤 스스로 이것만큼은 좀 힘들다라는 그런 호소를 우리가 좀 받아줄 필요가 있다. 저도 갑자기 이해가 확 되는데요. 예. 그리고 저는 이 판사가 만약에 네. 정치 판사에서 네네. 나 그냥 무죄 선고하고 말 거야라고 네. 했다면 네. 생중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중계를 어차피 무죄 선고하고 나는 예. 제 딸의 스타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렇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완벽하게 이재명을 위해서 복무하고 예, 스타가 예. 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이순신 같은 꿈도 꿀 수 있을 테고요. 비록 마음속으로 이수진도 마음속으로 넌 무기징역이야 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네. 자기 학살당하니까 바로 또 그게 마음속에 있는 그 집어 나왔지만 그런 것이 아마도 이번 그 생중계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게 법익도 있는데 네네. 판사들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도 네네. 유죄와 무죄일 때 네. 이게 무죄라면 생중계가 오히려 유리하지만 그렇죠. 유죄라면 정말 위협을 위협적이다. 느끼겠네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어쨌든 이 세 명의 판사에 대해서 지금 신변 보호를 강화하라, 강화하라라는 맞아요. 요구를 조치도 했죠.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멸콩 라이브의 시청자 여러분 실망할 건 아니다. 네. 물론 뭐 생중계하면 팝콘 각이긴 하지만 옆에 대낮부터 네. 한 2시서부터 아마 한 3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지만 그러나 저녁 때 잔치국수를 드시면서 네. 막걸리를 한잔 하시는 것도 그럼요. 예. 그럼요. 기분 좋게. 생각만 해도 예. 군침이 도네요. 네네. 그 외에 성남지법에 이번에 허영구 판사 같은 경우 네네. 검사들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정도의 또라이였다면은 이거 생중계 합시다. 예, 이러고 예. 그냥 예. 무죄 선고하고 나 국민영웅 될 거야라고 네네. 하는 네네. 되게 이상한 객기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판사는 아무래도 그것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지금 그 헌법
헌법재판소나 혹은 지금 지법이나 네. 법원이나 분위기가 아주 판사들의 분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번에 또 마침 판사들이 진짜 빡쳤다고 느껴지는 게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정성래 법사위원장한테 네네. 이러면 헌법재판소 일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 문형배 재판관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누구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문재인이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형배 재판관이 지금 청구인 자격으로 앉아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네.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국회를 대표해서 남은 자리입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완전히 진짜 꾸짖었습니다. 네. 지금 당신들이 다투는 건 바로 방통위가 2명이 남아 있는데 2명이 의결하는 게 네. 맞느냐 안 네. 맞느냐를 따진다면 네. 그렇다면 당신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머지 그런 이 방통위원들을 네.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걸 하지 않고 2명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계속 이 성원이 안 됐다라는 걸 따지는 네.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방통위와 똑같이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지금 당신들이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을 요구한다면 네.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구성하게 국회가 빨리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네. 이번에 은퇴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지금 이걸 다툰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를 아주 질타를 했는데 정청래가 완전히 또 죄송합니다. 무식을 드러냈어요. 완전히 딴 얘기. 예. 헌법재판소의 법사위원장이라면 대개는 법률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탄핵 때 권성동이도 나갔고 김기현도 나갔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법조인들이 법사위원장이 네. 됐어야 됐고 네. 근데 이 정말 정말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정청래가 딴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왜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치민이를 임명을 안 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추천을 하면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건 모두 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자 참고 참았던 김영두 지금 네. 대법관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건 정치적인 그러네요. 얘기고 그게 네. 아니라 네. 묻는 건 법률적인 이야기. 우리가 묻는 건 법률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당신들도 무슨 민주당을 대변해서 네. 온 게 아니고 국회라는 것을 그러네요. 대표해서 왔다. 그럼 국회를 대표해서 온 그럼 국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표로서 와, 얘기를 해야지. 날카로운 왜 답이네요. 지금 야당의 무슨 입장을 얘기하냐. 입장으로서 정부를 욕하고 네. 그러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돌아가면서 재판관이 정청래를 꾸짖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회에 대한 지금 현재 국회 문제를 헌재가 너무 깔끔하게 지적을 했네요. 그렇죠. 이번에 헌재가 사실 이 문형배 네. 대법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좌파 출신이에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열리게 됐느냐 이게 사실 문형배 재판관이 지난번에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열리면 안 되는 거죠. 6명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6명이 지금 열렸습니다. 네. 그게 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 공판 준비 기일처럼 준비하는 헌법재판소도 열리기 전에 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첫 번째 네. 심리에서 네. 문형배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청구인 쪽과 비청구인 쪽에 각각 똑같은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곧 다 은퇴할 거 아시죠? 3명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렇죠. 국회를 네. 대리하는 변호사가. 그렇다면 지금 국회는 어떤 지금 대책을 대책이 세우고 있냐? 있느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난 변호사인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당신은 국회를 대변해서 왔으니까 국회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리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재판관이 그럼 물어서 국회가 어떻게 할지 그걸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리고 똑같이 이진숙 쪽에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쪽에도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사실은 없잖아요. 없죠. 세 명이 네. 나가고 그러면은 근데 방통위는 근데 기능 마비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기능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얘기니까 네. 지금 재판관 3명이 없으니까 네. 6명인데 네. 이건 현재 맞습니다. 저기 헌법상으로는 일곱 명이 돼야 법률상으로는 되니까. 7명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쪽 대리인인 변호사가 그걸 듣고 있다가 왜 재판관들이 저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 나한테 왜 대책을 물어볼까? 왜 대책을 물어볼까 하다가 완전 유레카 여기가 번쩍한 거야. 위헌 소송을 하자. 가처분 소송을. 우리가 보통 가처분 소송을 헌재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가처분은 주로 행정 법원에 가잖아. 뭐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뭘 당했을 때 행정법원이라는 걸 가처분 소송을 하잖아요. 본안 소송도 행정법원에 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변호사가 떠오른 거야. 맞아. 가처분소가 있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지금 힌트를 준 거야.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건 아무 대응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맞다.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네요.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라든지 뭐 추천을 안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이익과 법익이 우선돼야 된다. 그렇다면 가처분소를 어디에 하느냐? 헌법재판소는 따로 행정법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최상위 기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군요. 또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인용하죠. 심의를 오래 하지 않고 바로 며칠, 한 사흘인가 만에 기다렸구나. 딱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딱 인용. 야, 이 고수들의 대화는 정말 저도 아까 아니 왜 이준숙 위원장한테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책을 물어봐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도 반짝했고 그거를 왜 그때 굳이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물어봤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또 열렸습니다. 심리가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약간 탄핵이 바로 그냥 심리 자체를 기각해 버릴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하할 가능성도 있고 기각은 심리를 다 봐야 되지만 각하라는 건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심리조차도 필요 없다가 각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각하시켜 버리는 거고 심리를 하면 이제 기각. 아니 빨리 각하를 해야지. 김태규 부위원장님 저러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겠어. 그렇습니다. 얼굴이 완전 상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어제 매도 두 분이 돌아가면서 맞아야지. 저 보고 있으면은 빨리 이준숙 당선자 돌아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생중계 안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저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재판이 또 열렸고요.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인데 일단 신진우 부장판사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또다시 이제 화를 돋았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 기소를 해서 물론 8월 달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됐지만 그날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 날 20분 만에 끝났어요. 왜냐면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저께 검사랑 만나서 다 이거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때 되게 매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드릴까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몰라요. 복사하는데. 내가 해주면 되겠다. 내가 가서. 내가 이틀 안에 다 해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래. 정상적인 변호사들이라면 저 죄송합니다 판사님. 근데 이게 며칠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며칠을 달라거나 한 달 안에 끝내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속내다 드러는 거야. 얼마나 걸릴지 저희들은 몰라요. 아니 대학교 전공서적도 하루면 다 그거 PDF 파일 만들어갖고 보내주거든요. 나 지금 말이 떠듬거리네 진짜. 황당.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저 검사한테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 하고 네. 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보다 네. 이것이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빨리 복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월 8일 날 또 할게요. 네. 10월 8일 날 또 되니까 아직도 복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준 부장판사 이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지금 열받지. 이거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네. 다음 한 번 더 주겠다 하고 11월 10일 어저께 네. 준 거예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복사 다 끝내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절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절반 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6월 달에 시작해서 네. 기소를 했는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럼 5개월이잖아요. 네. 그럼 5개월 더 걸리겠네요. 앞으로 5개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5개월은 더 걸리겠죠? 라고 아니야, 얘기한 차라리 거예요. 솔직하게 다음 대선까지 계속 복사해야 됩니다. 이게 솔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정말 변호사답게 하라고 좀 변호사답게 깨놓고 얘기해갖고 우리 완소 이재명 대표님을 네, 위해서 네. 우리는 지금 2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년이 복사하는데 2년이 필요하다. 딱 그래보면 그런데 끝나는. 판사님 물어봐야지. 복사요, 필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준우 부장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한 명입니까? 네. 여러 명이잖아요.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복사 나눠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는 A, 뭐 100일부터 200은 B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바로 한 명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중에 한 명은 이게 신준우 부장판사님 진짜 점잖은데 허영구 판사였으면 변호사 퇴장시켰어요. 아, 그렇죠. 너 아웃.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 12월 17일 마지막입니다. 네. 변호사 얘기를 듣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고 네. 그 이후에는 바로 공판 네. 기일로 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선언해서 그건 그렇고 자 어저께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중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쌍방울. 근데 제목이 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생중계 안 하기로 이 이렇게 한겨레 나왔는데 딱 그렇게 나왔어요. 생중계 안 한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닙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여기도 법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공판 준비 기일에 생중계하라고 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야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재판이 생중계된 건 뭐죠? 선거예요. 맞네요. 솔직히 중간에 어떤 뭐 다투 아까 공방을 벌이고 검찰이 네. 막 뭐 하고 그런데 이게 생중계되면 뭐가 문제냐면 검찰도 변호사도 모두 다 카메라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재판 내내. 그리고 예, 예. 재판 내내 이게 그 국민들이 마치 네. 배심원들처럼 감나라 배나라 뭐 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건 그래 유죄야 이건 무죄야 이렇게 되면 네. 사실상 판사들의 네. 판결에 네. 개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시청률 그렇죠. 드라마도 아니고 법정 그렇죠. 드라마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로 선거 때만 네. 사실 생중계를 합니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준우 부장판사 표현이고요. 지금은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생중계의 의미가 없다. 없죠. 예. 맞죠. 이렇게 됐으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아니, 않으셔도 근데 될 이거 것 같습니다. 보면서 이게 좀 저랑 약간 관련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수준이 이한 게 네. 여기 보면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네. 시민단체 길 민경우 대표가 서명운동을 냈다는 거예요. 네네. 한겨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시민단체고 시민단체 길이 네. 지금 선거공판도 아닌데 이거를 생중계해달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생중계 요청을 한 건 네. 그 공직선거법이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하든지 공부를 좀 하든지 한겨레 신문 기자는 그냥 시민단체가 생중계를 요청했대. 찾아보니까 시민단체 길이 생중계 요청을 했다니까 맞지도 않는 거에다 갖다 대면서 거기 저기 항의해야 되겠네. 네, 한겨레 시민단체에서. 신문은 여기서 길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한겨레 기자한테 제가 이메일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정아 기자님 공부를 좀 하시고 취재를 해라. 근데 그렇죠. 전화번호는 여기니까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궁금하면 물어봐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진짜 수준이 저 너무 오늘 떨어지네요. 다른 방송에서 한겨레 진짜 요거 바가지로 했습니다. 한겨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했잖아요. 네, 11명을 네, 지금 네, 했는데 네. 4명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판사들은 뭐야? 유창훈 못지않아. 근데 맞아요. 제목을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경찰이 시위대 진압, 폭력 진압 이렇게 제목을 단 거야. 아니 체증한 사진도 있고요. 제가 어저께 네.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경찰들이 있는데 가갖고 뺨을 툭툭 건드려.
활을 돋우는 거야. 일부러.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툭툭툭툭 치는 거 나중에 뺨을 때려버려요. 경찰이 어떻게 돼?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그렇죠.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체포에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 장면은 다 빼고 폭력 진압을 했대. 진압이 뭐야? 저 시위를 집회를 하지 못하게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거나 막는 거잖아요. 네. 아니 끝까지 했어요. 다만 폭행한 사람들을 네. 특정해서 그쵸. 체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위대는 10명 정도고요. 경찰은 100명이 넘었어요. 부상자가.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백골대인데 우리 백골단 시위 좀 보고 전 시위 좀 해봐서 알지만 그럼요. 예. 10,000명 넘는 시위에 네. 해산을 위한 체류탄이나 물대포가 없이 네. 백골단을 투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위 한 번도 안 나가본 생양아치가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다 대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 공권력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벨기에 또 옛날에 또 자파일 때 네. 제가 한데모 하니까 네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벨기에에서 또 EU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벨기에 경찰들이 있는데요. 예. 덩치가 정말 김정순 여사보다 더 커요. 네. 진짜 큰 남자들이 네. 쭉 앞에 서가지고 네네네. 일체 타협 없어요. 네. 외국인도 뭐 일체 네. 안 돼. 예. 그래서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고 예. 소용없어 안 돼. 예. 그리고 몸으로 툭 밀면 끝이에요. 근데 예.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유럽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EU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EU에서 민주당처럼 집회하면 다 깜빵갑니다. 진짜. 그렇죠. 첫 번째 폴리스 라인을 건드리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때 제가 목도했어요. 뭐냐면 저 4차로까지잖아요. 펜스 네, 있어요. 네. 펜스를 전부 다 걷어내. 그럼 일단 다 체포돼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펜스가 약속한 거예요. 서로 아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집회 그렇죠. 허가를 내고 그렇죠. 그걸 허가를 네.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공간을 구획을 짓는 폴리스 라인이 바로 펜스예요. 그쵸. 그 펜스를 다 걷어내고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체포. 그럼요. 그다음에 체포하는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경찰들을 폭행했어요. 그거는 얄짤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행범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수갑 채우고. 거기서 바로 수갑 채워서 구속시켜야 한다고 봐요. 구속이 되죠. 네, 그분들도 그런 민주투사 좋아하니까 그렇죠. 소원대로 해주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수사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지금 물살을 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됨으로써 네.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던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으로 다 저기를 했습니다. 정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소환됐잖아요. 근데 이제 김소연 씨가 거기에 입회를 했죠. 네. 입회하면서 검찰이 당신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네. 어떤 내용이냐라고 묻는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MBC에 나가서 와 보니까 핵심은 이준석이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 날 취임식 그렇죠? 전날 네. 이런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어떤 녹취록 민주당이 마치 굉장히 큰 어떤 맞습니다. 공천 개입을 잡아냈냐 윤 대통령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한 10시쯤이었대요. 네. 그런데 그 10시간 전 밤 0시 40분. 네. 0시 40분에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5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네요. 0시 40분에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하는 문자입니다. 네. 내용은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경선이라고 해. 네. 경선을 하라고 한다. 경선이다. 라고 한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듣고 전화를 한 겁니다. 10시에 전화를 해서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해서 이거 전략공천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당에서 말이 많아 하고 끊겼거든요. 네, 맞아요. 강찬호 언론인에 따르면 그게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김영선하고 부딪혔어요. 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명태균이 당시에 김영선 그런 그 팀들 그러니까 보좌관이니 뭐니 다 사실은 또 같이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의원회관인가 거기 찾아가고 야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까지 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걸 들려주는데 이렇게 쭉쭉 밀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유리한 것만 이렇게 밀어가면서 하는 거를 운전기사가 딱
네, 옆에 녹음을 한 거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오지요. 뭐가 증명이 됐느냐? 이준석이가 다 움직였다, 명태균을. 그러네. 이준석이가 촉발된 거, 0시 40분에. 두 번째, 뭐가 증명이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똑같이 네. 이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대답이 아니라 네. 그때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이준석이가 분명히 했죠.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선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윤 대통령 거리를 둔 거예요. 이건 당에서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재보궐이고 그다음에 6월 공천. 지난 네. 6월 공천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알아서 당에서 할 일이다. 네. 그러면 부부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나는 그냥 덕담을 네. 한 얘기다.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네. 얘기한 것이지 네. 내가 개입을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게 도리어 이준석의 문자에서 드러난 거다.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네. 명태균이랑 윤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에 나온 문자니까 이미 10시간 결정은 전에. 끝난 상황에서 10시간 전에 네. 뭐 경선 운운했다 그러네요. 하는 것도 사실 너네가 경선하든 전략공천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입장이기 그치.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건드린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정말 예의를 갖춰서 얘기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 얘기네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쭉쭉 하면서 고맙습니다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라서 당에서 알아서 당에서 말이 많네요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음 부분이 없어졌다. 생각해보면은 당에서 말이 많다 그랬더니 이윤의 평생 있지 않겠습니다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 당에서 말이 많네 하면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알아서 할 일을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밀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브로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증거는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실제로 김영선과 관련해서 강혜경이 있잖아요. 네. 강혜경의 녹취록을 많이 까요. 강혜경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죠. 노영이라고. 어쨌든 빨간 옷을 입은 변호사의 정체. 이런 기사도 났잖아요. 두 분이 재판하는 거 보고 싶어요. 김소연 대 노현이. 맞습니다. 뭐 대단한 우리 센 언니들. 정말 이거 생중계 보고 싶어요. 네네. 보면 강혜경이 지금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명태균이 이렇게도 나한테 전화를 했다. 녹취가 있다 하면서 자, 이준석이 누구지? 김영선을 전략공천 해준대. 근데 조건이 있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를 누를 수 있는 여론조사를 갖고 오면 전략공천 해준대. 그러니까 자, 강혜경 너 지금부터 마사지 해. 이런 뉘앙스예요. 그게 벌써 몇 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하고 이준석하고 싸워요. 강혜경 측에서 계속 네가 전략공천 하기로 했잖아라는 내용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노영이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코미디 하고 있네. 근데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코미디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재명 대표의 소설 쓰고 있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하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 없어요. 외국에 가 있어요. 이준석이요?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김소연이 계속 이제 이준석을 뭐 옛날부터 타깃으로 했지만 나 이제 이준석 준석아 나 이제 다 알고 있어 너 거의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기자들이 계속 그거를 팔로우를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한국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박 문을 못 싣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왜 끝까지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근했을까가 핵심이에요. 왜요? 중요한 건 자신의 대전 수성구의 룸살롱 그것과 관련된 기소.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시켜주고 그다음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해서 결국에 이준석의 핵심은 불기소. 제발 좀 불기소해달라. 그런데 이준석은 이중적인 작업을 한 거예요. 윤 대통령 끊임없이 윤 대통령이 실력도 없고 무식하고 내 말만 들었으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
연을 그러니까 거의 네.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이후까지 깔아뭉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김건희 여사 거래는 못하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어떻게든 거래를 해보는 거죠. 어떤 거? 야 저기 내가 저 미국 갈 수 있어요. 또 뭐 다 들어주세요. 불기소 처분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또 윤상현 쪽으로도 저는 계속 주장하게 만듭니다. 윤상현이 당시에 예. 제가 좀 알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어쨌든 그걸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준석 불기소를. 이준석 불기소를. 그래서 이거 저 미국에 보냅시다. 라고 설득을 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그런 뒷거래를 할 캐릭터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죠. 그런 걸 좀 하시면 여기까지 안 오셨어요. 그렇지. 너무 심하지. 정도가 심한데. 네, 일체 그런 뒷거래를 하실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나 지지율 폭락해도 돼.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 거 안 해. 네. 정치 안 하고 말아.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옵시다. 자, 지금의 모든 사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뉴스 토마토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뉴스 토마토가 이걸 폭로하기 시작한 시점이 뭡니까? 불기소 처분이에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하니까 이제 이준석이 야 나 이제 털었으니까 이거 까고 이제 끝내보자 이런 거군요. 김건희 진짜 까자. 얼마나 이게 사실이라면 비겁해요. 명태균 시점이 진짜 절묘하네요. 명태균 동원해갖고 뭔가 김건희 여사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녹취시키고 뭐 하면서 이걸 깔 수 있게. 칠부사회동 왜 했어요? 그러네요. 딱 하나 잡으려고 했지. 그리고 이런 딱 흘리면 이제 끝장낼 수 있어. 그런데 딱 불기소 처분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그 기자 있잖아요. 네. 그 기자랑 아삼육이었대 원래. 지금 원수가 됐는데. 이준석이랑. 이준석이 그때 왜 지방 돌 때 있잖아요. 네. 지방 돌고 가출해갖고 뭐 시위할 때 그때 이준석의 행방을 안기자군요. 아니요, 같이 다녔대요. 예, 옆에서. 얘 가출 왔을 때 가출 뺨이군요, 둘이. 패밀리. 패밀리래요. 둘 플러스 대단한데. 한들이 더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러니까 아삼육이었어 원래. 아삼육인데 이 뉴스토마토 입장은 잠깐 곁다리로 가지만 이게 재밌어요. 캐다 보니까 이준석이 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왜 나를 건드려? 한 거야. 이준석이나 천하람 쪽에서는. 왜 나까지 건드려? 나는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 쪽으로 건드려야지. 근데 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야,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났는데 아예 도망가면 어떡하니? 그렇지. 하면서 뉴스토마토가 계속 이준석의 모든 걸 까박힌다라고 예고하고. 왜냐면 다 갖고 있는데요. 둘이 결별을. 근데 원래 친한 사람이 결별한 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가 지금 온갖 좌파 그 블로그나 좌파 유튜브에 나와서 이준석을 지금 까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 데미지를 확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날리고 약간 혼란한 전국을 틈타 자기가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좀 그렇죠. 새로운 보수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보였던 행동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결국은 탄핵이나 뭐라 해서 정권을 위기에 빠뜨린 다음에 나만이 대안이야. 내가 새 보수야라고 하는 얘는 딱 머리가 그렇게 정리돼 있네요. 자, 명태균을 봅시다. 명태균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나는 진짜 책사였고, 내가 와룡 봉추였고, 대통령이 나를 아꼈고, 김건희 여사가 날 이렇게까지 아꼈다. 내가 대통령 내분한테 사실은 좀 경솔한 언행을 했다. 웃기고 네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기도 잡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뭐예요? 칠불사예요. 그러니까요. 홍매화. 칠불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때려잡자예요. 결정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천하람과 이준석과 김영선과 그다음에 명태균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이 녹취록 다 까자라는 작당 모의를 한 거잖아요. 작당 모의를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 명태균이 왜 접근했습니까? 이준석 살리기. 이준석 불기소 처분 받아내고 김영선 어쨌든 받아내고 그 목적으로 지금까지 다 그 녹취한 거 아니에요. 다 녹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다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불기소 처분 하나 받고 이쪽은 또 공천 못 받았어. 좋아? 그럼 까자. 지금까지 녹취한 거 다 갖고 있다. 하고 명태균이 한 거잖아요. 그럼 명태균은 다시 복귀합시다. 언제
김종인한 자를 만났느냐? 김소연 변호사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김종인이다. 2020년부터 만나갖고 매일같이 명태균에 의지해갖고 별 운운했는데 그렇죠. 별이 언제 뜨는지 명태균한테 물어보는 거야. 별의 야, 순간. 내일 밤에 별이 언제 뜨니? 어디서 뜨니? 뭐 거의 그 수준이지. 매일같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2020년에 만났어요. 네. 그리고 2020년부터 어쨌든 2021년 사이에 이제 이 김종인이 하려고 했던 누구야? 오세훈, 네. 이준석, 오세훈 시장 만들고 이준석 대표 만들고 그렇죠. 김종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이 한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만들 때 보니까 나는 나만의 데이터가 있어. 이게 명태균이었다는 사실 너무 충격인 그렇지. 거예요. 아니 다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안철수를 주저앉히고 오세훈이 저 후보로 만들었습니까? 네. 그랬더니 나는 나만의 데이터가 있어. 가로 열고 나만의 명태균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명태균과 이준석은 아삼육이었다. 이준석의 목적은 김건희 여사를 네. 명태균을 시켜서 구워 삶아갖고 네. 불기소 처분 받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네요. 불기소 처분 받자마자 바로 뉴스토마토를 이용을 해서 모든 걸 다 까갖고 네. 무너뜨리려고 했다. 무너뜨려서 흔들리면 보수에 대한은 나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려고 했다. 명태균이 지금까지 난 대통령이 아끼고 저쪽은 막 한 것도 다 블러핑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명태균의 정체는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접근해서 녹취를 해갖고 네. 그 녹취를 크게 써먹으려고 했다. 그러네요. 이준석과 손잡고. 결국은 명태균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이준석을 끼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말 잘 듣는 이준석으로 갈아탔다고 봐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이준석이었다니까요. 맞아. 아니지. 이준석이 왜 갈아타? 처음부터 2022년에 2022년 5월이니까 2021년 6월 달에 만나요. 윤 대통령은. 네. 4월 달에 그쵸, 그만두거든요. 그쵸. 3월 달에 네, 그만둬요. 네. 검찰총장을. 네. 그리고 3개월 만에 만나요. 그만두고. 그러면 그때 그 이전에 이미 이준석이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을. 이준석과 그다음에 오세훈과 김종인하고는 아삼육이었어요. 그러네. 오세훈 시장도 갑자기 데미지 입네요. 김소연이 계속 주장하잖아요. 세 번째로 나쁜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홍매화 심은 깊은 뜻을 몰랐는데 예. 오늘에 알게 되네. 홍매화를 심으면서 타도 김건희, 접수 국민의힘. 그러면서 김영선은 옆에서 공천은 나의 것. 이 세 사람의 그런 어떤 고리가 딱 있는 거지.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유감시거나 네.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앞으로 정말 김종인과 이준석의 정체, 그다음에 명태균의 정체, 네. 커넥션까지 다 드러낼 겁니다. 네. 만약 김소연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데이터가 누구 거가 돼? 민주당 거가 됐어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명태균이 모든 보수 쪽 아는 변호사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다 엮이기 싫다. 엮이기 싫은 건 심정은 이게 이해하거든. 대통령적으로 불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겠다. 하고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그게 잘한 것 같은 게 네. 이게 대통령으로 불똥이 튀거나 여사님을 불똥이 튀더라도 보수 변호사가 받아야 이게 수습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걸 민주당 쪽에서 받아버리면 그 불똥은 대통령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거절한 그 변호사님들한테까지 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뻔했네요. 드디어 마침내 8월 16일자 이준석의 페이스북에 그 뜻이 이제 드러날 거다. 그때 8월 16일, 즉 유성구 호텔이 이제 룸살롱이 8월 15일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8월 16일 날 살이 빠진다. 라고 올렸는데 지금 그게 성지순례가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댓글들 보면 이제 여기가 그 성지입니까? 2014년 8월 16일 밑에 쭉 댓글까지 보여주세요. 밑에 보여주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 듣던 성지군요. 여기 순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살이 빠진다. 살이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도 불기소 처분됐거든요. 기소 안 됐거든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밝혀져서 감옥 갔습니다. 이 부분도 성지순례 왔습니다. 쫙 밑에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성지가 됐습니다. 자, 살이 빠진 이유.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살이 빠질 것 이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서가 건강을 위해서 네네. 계속 이렇게 진실이 폭로되는 게 예. 이준석 대표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좋네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너무 편안하면은 예. 너무 많은 게 네. 가려지면은 살쪄서 음. 육체적인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네네. 진실을 빨리 밝히고 살을 쭉 빼시는 게 네네.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네. 우리 조국님 계잖아요. 조국님 네네. 깜빵 가서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예, 예. 계시는 예, 분 예. 같이 가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운동 아, 좀 그렇죠. 하고 이렇게 좀 그렇죠. 하면 좋겠네요. 몸도 좀 건강을 위해서. 만들고, 건강을 예, 위해서. 네.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D-3입니다. 이틀 밤만 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이재명 좀 안 보고 싶다. 이재명 구속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네네. 많이 하시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선거법 위반으로도 뭐 못할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피할 수 없는 걸로 몰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요. 네. 법정 구속은 이 위정교사입니다. 네. 위정교사는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의 요건에 맞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네. 징역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네. 큰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랑 내기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네. 벌금형? 저는 징역형. 징역형. 벌금형. 제가 하시죠. 벌금형 할까요? 예, 벌금형 하시죠. 그렇죠. 아니, 저기 위진 교사가 징역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거 많은 분들이 너무 간절해서 형이 어떤 형이냐는 것과 네네네. 법정 구속을 법정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하느냐는 법정 건 구속. 좀 다른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 주진우 의원이 요즘은 아주 핫한 저 스타가 됐어요. 이게 각종 그런 유튜브라든지 또 저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아주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재명과 관련돼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대시는데 이번에 저기 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랬더니 1년형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데 징역형은 나온다. 징역형은 나온다. 징역형이 나오면 거의 네. 1년입니다. 네. 위증교사는 갈수록 중형을 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선거법 위반도 이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네네. 지금 그렇게 주진우 의원이 예상을 한 것이고요. 네. 주진우 의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부산 의원이고 해서 네. 지금 사실은 법률 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네. 오늘 그 생중계 부분을 이제 불허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많은 네. 분들이 좀 실망하세요. 네네네. 실망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네. 주진우가 뭐 좀 판단을 잘못한 거다 아니냐라고 하는데 판단 잘못한 거 아니고요. 네네. 한동훈 대표도 판단 잘못한 거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네. 이 생중계는 기준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이 주진우와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이 생중계를 밀어붙인 것은 네. 저 이재명은 지금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재판부를 겁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항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찾은 것이 네. 생중계였던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생중계 못 받거든요. 네네. 자, 생중계를 왜 네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걸 못 받느냐. 그렇죠. 그래서 생중계를 가지고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렇죠. 그 방법으로 이걸 썼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대표님 말씀도 그렇지만 네. 진짜 이재명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온화하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 후보고 굉장히 진중한 사람인 척했는데 네. 지금은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지금 최근에 폭력 집회와 관련돼서 아예 자기가 선동하고 나섰더만요.
제가 남대문에 있었어요.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그게 허가 받은 구역이 4차로까지거든요. 예. 뭐냐면 우리가 몇 명이다 하고 처음에 집회 허가서를 낼 때 그러면 몇 명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 가로폭은 4차로까지 하자 하고 다 해서 허가를 낸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직쟁이 국장인가가 단상에 나오더니 이제 선전선동대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거 끝이더니 자 우리가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밀어붙입시다 그러고 경찰들 펜스를 빼앗아갖고 경찰들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뺨따기 때리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합니까? 권력의 몽둥이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 예산 갖고 겁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백골단 운운하면서 집회 공간을 보장 안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집회가 다 자기 살려달라는 집회 아닙니까? 집회부터 제 생각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이번에 경찰이 10명 가까이를 연행했다가 4명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전혀 무슨 실망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노총은 이 집회 시위가 폭력으로 가서 사고가 났으면 하고 바래요. 그렇죠. 경찰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노총에 정치 투쟁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 부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의 저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에 처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저런 그 억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수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절하게 이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것이고요. 네. 지금 이재명이 집회 시위하는 장소를 넉넉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통 다 통제합니까? 네. 지금 이재명이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은 사고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입니다, 지금.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사고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민노총 집회에서 뭐가 등장했느냐? 연막탄이 등장했어요. 연막탄 터뜨리고 해갖고 그때 당시에 막 경찰이 일단 연막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포하려고 하니까 폭력 경찰 그러고 왜 그 자해하는 것처럼 네. 맞으려고 하고 일부러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부러 경찰들을 계속 폭행하고 하면서 자그마치 100여 명, 아까 100여 명 정도의 어떤 실질적으로 경찰들과 함께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나 55명 그러니까 찰과상 60명이군요. 찰과상, 타박상 등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발한 적은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재판부에 대해서 네. 별다른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통해서 협박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이재명은요, 자기 재판을 두고 이 지금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겁나거든요, 또 네. 한편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또 사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애정 공세 이걸 해요. 네. 지금 이재명도 헷갈리는 겁니다. 이 그렇죠. 재판부를 어떻게 해야 자기가 좀 소위 선처를 받을까? 네네. 이 지금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다 보니까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네. 이럴 때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 이재명의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경향신문의 기사가 제일 눈에 띕니다. 한겨레는 완전히 정말 언론인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진짜 이게 한겨레가 점점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재명 무죄로 뭉치는 민주당 중도 민심의 악영향 가능성.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검찰 수사 부당성 비판에 너무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충성 경쟁 양상으로 내부에서도 곤혹 기류. 이렇게 나가다가는 중도 다 잃는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좀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때까지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목표를 잡고 또 행동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15일 하고요. 25일 그 집회하는데 교통비를 다 대줄 테니까 집회 시위에 나와달라는 그걸 다 보냈어요. 더민주혁신회의 홍위병들이요. 더민주혁신회의 또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보낸 걸 누가 또 보내고 이래요. 네네. 저한테는 안 보내도 됩니다. 왜 저한테 보냅니까?
그 아니, 세작 아니세요? 제가 아직까지 국회 그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한테 이걸 보내서 아주 짜증이 나서 제가 아침에 예. 이야기했는데 예.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작 아니세요? 저기 주말에는 또 갑자기 아니, 변장하시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 저 변장이 잘 안 됩니다. 이거 국회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쪽 네네. 정당에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민주당의 보도 자료도 다 들어와요. 아니 근데 보고 있거든요. 원래 쿼터가 있어갖고 현직으로 계시면은 저기 쿼터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 저희들은 예, 예. 방송에서 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전체를 관장을 하는 속에서 이제 또 보조하는 이런 아. 시스템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도 양쪽이 다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으시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치니까 경향신문마저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우려를 하는 이 이재명의 이런 그 광폭 행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오늘 이 중앙일보의 이면 기사가 또 눈에 들어와요. 이면 기사가 뭐냐면 SNS 활동,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SNS 활동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찾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먹사니즘 홍보, 먹사니즘 입에 맨날 달고 다니잖아요. 트럼프 당선도 먹사니즘이다.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여. 그런데 먹사니즘 홍보가 예를 들어서 19번이라면 무죄 호소는 23회다. 무죄에 지금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 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말씀이죠. 네. 지금 아까 제가 예산도 말씀드렸고 무력 시위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에 건국된 이후에 이제 80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은 지금 너무 폄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사법부가 그렇게 무죄 주장한다고 그냥 무죄 주고요. 그냥 네.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그러니까 서초동의 그 앞에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요. 네. 판사도 사람입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판사가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금 뭐 보안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판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고 해서 네. 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계산이 네. 저는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재판 관련해서요. 네. 이 두 가지는 검찰의 기획 수사도 아닙니다. 그냥 검찰도 얼떨결에 뚝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증교사가. 네네. 선거법은 당연히 이제 고소고발이 잇따르니까요. 네. 이거 검찰이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된 것인데요. 이재명이 이 재판에 대응하는 재판 전략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깔아뭉갰거든요. 네. 완전히 거짓말 안 했다라는 거였고 네네. 위증교사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네네. 이렇게 가면 이 재판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막판에 와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실패한 데다가 정치적으로도요. 네. 저는 민주당 내에서 네. 참 답답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네. 이 재판부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이틀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 음. 지금 그 생중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어째 보면요. 오히려 지금 재판부가 네. 이 생중계를 불허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처벌을 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네. 네. 이 법적인 처벌에. 왜요? 왜냐하면요. 네. 이게 대통령급이냐 아니냐. 1심 선고를 우리가 생중계를 한 것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었거든요. 예. 2017년 이후에. 예. 대법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대통령급이냐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에 관계되는 것이냐. 네. 그만큼 엄중한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재판부에서 네. 어제까지 판결을 안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불허하겠다. 네. 그렇게 내리면서 이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런 정치적 공세, 공방전, 무력 시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히 초연한 입장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 대표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송 대표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이재명 측에 조언을 좀 하고 싶어요. 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저 80만 원 받고 싶잖아, 솔직히. 100만 원 받고 싶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도 또 공부를 좀 해봤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감형 요건 있어요. 그건 저기 법에 있습니다. 예. 양형 기준표에 있어요. 감형 요건은 딱 두 가지예요. 뭐 자백을 해라. 자수를 해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해당이 안 돼. 왜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잘못을 했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진 사퇴할게. 아니면 불출마 선언할게. 이러면 감형이 돼요. 그러니까 불출마 안 되잖아. 이미 뭐 다 됐잖아. 그러니까 자백하세요. 내가 허위 사실 했다라고. 근데 가중 요소도 있어요. 가중 요소. 감형 요소 말고. 가중 요소는 뭐냐면, 허위 사실에서 이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한 것. 그 봐요. 불특정 다수 맞잖아요. 방송에서 다 김문기 모른다고 4개 방송에서 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생중계되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어요. 방송국에 계속, 그것도 날짜도 다르게. 이건 왜 그러냐면, 왜 가중 요소냐? 실수로 내지는 어떻게 말을 잘못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의도적으로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비위 사건에 내가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몰랐다. 협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백하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략 잘못 세웠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또 모르겠다. 제가 2002년도 이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요. 네네.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네. 몸부림치는 것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는 못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위 자인을 하고 예.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정말로 없었다. 예.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어쩌다 실수가 나왔다. 보니. 선처를 바란다. 그렇지. 이렇게 갑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네네. 여기에 법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지금 제가 자치단체장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네네. 제가 여기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지. 내가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이거 새로 선거하면 돈이 얼마 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울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요. 쬐끔은. 근데 이재명은 이 지금 두 가지 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재명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죄야. 나 하나도 몰라. 하나도 나하고 관련 없어. 이렇게 가니까. 왜 그랬습니까? 선거 때문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었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정까지 교사를 합니다. 예, 전화 계속 걸어왔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전화 받을 때 그 강함 못 느꼈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2년 징역형, 3년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네. 이건 지금 가중처벌 요소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주민 같은 자가 또 나서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당선 무효형 안 나와라고 얘기했는데, 나 박주민은 이해가 가겠는데 왜 윤상현이가 튀어나와서 8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 좀 심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 제정신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자기가 법을 잘 네네. 알지도 않고 네. 그렇다면 정무적인 감각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그래도요. 예.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재판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요? 졌지 않느냐. 선거에서 졌다. 선거에서 졌다.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선거에서 진 놈을 꼭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작사를 내야겠냐. 예. 지금 이거거든요. 예. 요건 조금 그래도 나름 작전을 세운 거예요. 예. 근데 안 통합니다. 네. 왜냐면요. 이재명은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가중처벌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은 것 때문에. 맞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통화됐죠? 네네. 바로 내일이 김혜경 여사 한 번만 딱 붙여드릴게요. 김혜경 여사의 법카 1심 공판입니다. 선고입니다. 그래서 법카 유용이죠. 실제로 법카와 관련된 배임 횡령, 국고 손실은 이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카를 갖고
공직선거법, 즉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의원 부인들에게 법화, 경기도 법화로 돈을 대접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에 사실상 공익제보를 하신 조명. 자, 지금까지 공익제보, 즉 지금의 이재명과 김혜경이 경기도 시절에 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얼마나 공공성이 없었는지, 국민의 세금을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를 하고 쓸 수 있었는지, 또 이렇게 공무원들을 자신의 어떤 신복이나 시중처럼 그렇게 뭐 보좌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려먹었는지에 대한 정말 그 단초를 제공한 우리 공익제보 조명현 씨가 사실 아직도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명현 씨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를 간곡히 부탁드렸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잊지 말자.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이 공익제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조명현 씨 같은 분이 그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고통은 좀 어떤지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응원을 하는 것. 일단 그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첫 번째 예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명현 씨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라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 맨 상단에 공익제보자 조명현 후원 계좌 우체국입니다. 뭐에서 번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좀 퍼날라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조명현 씨에게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는, 또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미리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네.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맨 처음. 공익 제보 이거로 채택이 되기 전에 말이죠. 네네. 그때는 이제 정권도 바뀌기 전이었고 해서 굉장히 그때 힘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심지어 한강변에서 그 접촉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제가 들으면서 네네.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제가 조명현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게 제가 거듭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에 의해서 모두가 세팅 이게 짜여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김혜경이 쓰는 돈이 이렇게 결제되도록 법인카드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법인카드를 통해서 네. 결제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이렇게 결제가 되지 않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 걸려들 경우에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시가 따로 내려옵니다. 네. 따로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거예요. 네, 전체가 네. 다. 네. 이 결제가 되고 이 결제가 된 게 법인카드가 처리가 되는 그 과정 모두는 이재명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김혜경과 그 배소현이 법정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네네.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 판사 앞에서 네. 뭐 우리를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서로가 바라보면서 울었다지 않아요? 네네.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요. 네. 꼭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네. 문다혜가 오늘도 터졌는데 문다혜에 관한 그 각종 특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문다혜 모릅니다. 네. 이 문재인이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문다혜는 그냥 누렸을 뿐입니다. 네. 이 김혜경, 배소연 모두 이 시스템이 네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자,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환멸을 느끼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법화 문제입니다. 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부터도 대통령 선거에도 뛰어들어서 경선도 나온 사람입니다. 최소한 성남시장이나 성남시장 이전 시절에 정말 막 살았다면 최소한 대통령 후보가 된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라면, 또다시 대통령을 꿈꾼다면,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됐다면 정말 경계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지 않나요? 이전의 삶도 사실 문제지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10만 4천 원짜리의 고작 지금 선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최악입니다. 10만 4천 원도 아니지만 단돈 만 원의 혈세도 공직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런 단돈 10,000원의 혈세를 누가 썼다고 그런다면 단호하게 엄단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수천만 원의 소고기를 먹고 샌드위치를 먹고 온갖 진짜 뭐 일제 샴푸를 사고 했으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국민들의 혈세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도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실장님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딱 한 부분이 동의를 어떤 대목에서 동의를 못 하시는 이제 거죠? 대통령 후보면은 좀 막 살지 말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네. 전 지금도 저 이재명은 막 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예, 그렇겠죠. 저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요. 예. 저 민주당 그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에 지금 돈이 1,000억 가까이 있거든요. 네. 이 건물 가격만 해도 뭐 상당히 네, 1,000억 네, 가까이 그렇겠죠. 되고요. 또 현금이 지금 몇백억이 돼요. 계속 선거 받은 보조금 것이요. 경상 보조금 받잖아요. 들어오게요. 예. 저 돈을 지금 이재명이 막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거 그렇겠죠.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민주당을 자기 개인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방탄에 전부 눈이 쏠려 있는데요. 네. 방탄 안에 이 방탄의 모든 것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이 돈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조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지금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겠지요. 민주당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따라서 434억 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 민주당 또 안 내고 버틸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그거 지금 법안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저거 만들어 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만들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이재명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당비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2번씩이나 집회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30만 얘기하지만 꼴랑 15,000이지만 그 15,000명 다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더민주혁신회의가 뭐 비행기 값까지 되겠다? 아니, 그냥 정파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 정당의 그들의 어떤 집단에 불과한데 그들이 이렇게 뭐 겉으로 다 드러내놓고 비행기 값 대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돈 어디에서 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돈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라는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뭐 현금 자원, 부동산 자원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살리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전부 당의 행사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이 그런 것입니다. 네. 이재명을 위해서 네. 그 경기도가 있고 이재명의 그 이권을 위해서 지금 성남시가 있었던 형태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해온 게 이재명의 정치 행태입니다. 네.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 그게 법에 저촉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위증을 교사합니다. 네. 이게 이재명의 정치 생명 연장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끝을 내야 되겠죠. 네. 정치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무슨 스터디 모임도 있고 뭐 무슨 특별위원회도 있고 뭐 다 사실 근데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모임 같은 거 다 네. 이름 달고 그러면 대개는 뭐 예를 들어서 개헌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대통령 끌어내리기 개헌 말고 진짜 순수한 의미의 개헌이라든지 또는 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라고 모이면서 돈 타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무죄 이걸로 온갖 모임을 다 만들어서 국민 혈세를 다 뜯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토론회에 가면 네, 또 거마비를 줘요. 그렇죠. 토론회 참가비를. 그렇습니다. 안 가도 준대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데 왜 주느냐고. 예. 이거 지금 당비와 국회의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는 네.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예산이나 이 당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정말 뭐 국가적 정말 좀 무너질 정도로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재명 아니면 문재인이야. 어떻게 맨날 주제가. 자, 문재인, 제발 좀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문재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사가 재밌는 거 많아요. 수능이
수능에 가까우니까 현수막들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정치인들이 뭐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재수 있잖아요. 전재수가 그 현수막 올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수능 격려 현수막들. 자기 하나 재수는 재수는 자기 하나로 끝내라. 재수는 나 혼자로 끝내라. 웃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뭐 수능 보는 고3생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웃는 웃기라도 한다면 뭐 그 현수막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신은 좀 빠져야 돼요. 문재인도 또 끼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한 거 참 기가 막혀서 그런데 큰 산 어디 갔니? 큰 산. 큰 산을 넘고 나면 이제 여기 있다. 큰 산을 넘고 나면 자유롭고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대표님, 제가 이거 보고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딸 어디다 보냈어요? 고쿠시칸 대학에 보냈잖아. 저 고쿠시칸 대학이 옛날에 그 황국 신민 만드는다는 요시다 쇼인을 이렇게 그 되게 추앙하던 사람들이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일파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가도 그래요. 우리 황국 신민이 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학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뭐라고 보이냐면 후지산을 넘고 나면 현해탄이 펼쳐질 거다. 뭐 이렇게 보여요. 아니 지금 딸은 음주운전에다가 뭔가 불법을 다 저질러 갖고 경찰을 들락거리는데 그렇게 가정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자기는 무슨 덕담이랍시고 큰 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 소개하고요. 네. 저 지금 큰 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마침 오늘 또 우리 이 방송 우리 멸콩에서 확실하게 다 강찬호 위원이 그때 짚은 것이었죠. 네. 제주도 지금 불법이다. 그렇죠. 지금 빠져나갈 곳이 없다. 네네. 세 군데 빠져나갈 곳이 있는데 네. 그거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 오늘 확인됐죠. 이런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그 말씀을 그 가정교육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문다혜가 고등학교나 이게 진학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간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알아요.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아니 뭐 학교는 가야 되고 그렇지, 이게 그렇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네. 죽창을 들고 나서자라든지 그런 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정치 장사를 하는 건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람의 음. 누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픈 일은 생깁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문다혜 건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뭐 음주운전에다가 이런 뭐 각종 이것뿐만이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금 불법 그 임대가 드러나고 있는데 네. 곧 이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검찰 그 자신과 관련된 이 조사는 3번 다 거절했어요. 네. 참고인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 문재인이 지시했을 겁니다. 네. 내한테 다 넘겨라. 예. 이 이야기거든요. 예. 어차피 문다혜는 뭐 불러도 사실은 모를 겁니다. 네. 이 검찰이 문재인을 부르기 전에 충분히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걸 우리가 파렴치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럴 경우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참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대부분 두껍긴 한데 참 얼굴 두껍다라는 아니 생각을 북한의 합니다. 김여정도 그 문재인의 얼굴 두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삶은 소대가리가 소 이게 두껍잖아요. 아 두꺼워요. 두껍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굴 두껍다도 들어있는 아니 거예요? 그렇지 소대가리가 소의 아, 두께가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소머리 네. 국밥도 나오고 소 머리 그 편육도 나오고 네. 인간 얼굴보다 얼마나 두꺼워요. 일단 얼굴 두껍다고 또 김여정도 한마디 한 거지. 또 오늘 그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말이 나온 얘기요? 김에요. 네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와서 네. 북미 관계가 문제가 되면 우리는 네. 소외될 거다. 네. 그때 소외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렇죠. 그때 저 소외시키려고 저 누구야 저 트럼프하고 다 김정은하고 쟤는 왜 끼니 도대체? 라고 계속 했잖아요. 자기가 소외됐지. 왕따 됐지. 외교 관계라는 것이요. 예. 남북 관계가 막 좋은 것처럼 보여야 꼭 가치가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이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이렇게 이런 긴장 관계로 있는 것이 또 화해 국면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외교 관계는 그렇게 급작하게 움직여가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요. 그럼요. 문재인은
일관됩니다.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그냥 북한의 음. 소머리처럼 예, 예.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머릿속에 외교는 언제나 이런 겁니다. 네네. 반일이고 무조건 친북이고 네네.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존 볼튼이나 혹은 폼페이오랑 트럼프 일기에 있었던 국무장관이나 혹은 CIA 국장이나 혹은 안보보좌관이나 입을 모아서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정말 최악이었다. 왜 그저 지금 미국에다 대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면서 북한은 싸울 의도가 없다. 북한은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한다. 더 퍼줘야 된다. 이 얘기만 되풀이했다. 이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라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써요. 예. 지금 2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딱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마치 또 훈수를 뒀네. 한국 패싱을 우려한다.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라. 라고 말할 자격이 도대체 있나요? 이 윤석열 정부를 예. 공격하고 싶은 거죠. 예. 이재명이 뭐 트럼프와 자기가 잘 어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는 케미가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제가 참 듣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 특파원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이재명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 트럼프는 굉장히 합리적 계산주의자여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참 듣고 싶은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정치적인 스타일이나 이거 지금 한미일 공조협력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로나요. 네네. 네. 아마 트럼프 정부와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이다. 이거 주한미군이나 이런 계산법은 그게 복잡해서 네. 하나의 이 계산이 달라지면 또 다른 걸로 보완이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무기 수출입이라든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뭐 주둔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정부 때 과거 행정부에 네. 지금 문재인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유연성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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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재인은 완칼라예요.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답이 똑같은 거예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원칙이고 외교는 국방이랑은 또 달라서 국방은 국방부 또는 안보는 사실상 최악을 상정하면서 늘 대비하고 늘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하면서 가야 되지만 외교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서 외교적 수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외교관은 칵테일 잔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칵테일 잔 들고 맨날 건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시절의 외교는 외교 자체가 없었다. 그저 퍼주기만 했다. 그런데 이 자가 갑작스럽게 나서서 더군다나 축하 메시지에 나 너무 기가 막혀요. 또 자기 자랑이야.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용기 있게 걸었던 지도자다. 내가 중심이야. 나와 함께 걸었어. 그래갖고, 판문점을 향해서 걷고, 평화의 길로 걷고, 그랬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다. 왜 지가 자랑스러웠지?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 이 축하 메시지도, 양산에 저거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누구? 아니, 거울 보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거울이, 문재인 그런 거 아니에요? 거울이 필요 없죠.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문다혜 이제 그 불법 임대 가지고는 소환할 필요도 없거든요. 예. 자인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네. 지금 문다혜 그 불법 취업 관련해서는요. 예. 이거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검찰이 이 정도 됐으면 음흠. 저는 이제 문재인 소환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물론 뭐 전주지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검찰총장이 결정해야죠. 네네. 검찰총장이 이제는 이거 2년 6개월입니다. 네네. 문재인 관련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앞에만 가면 전부 스톱입니다. 네네. 또 이거 문다혜가 조사하러 안 오네. 네. 그러면 기다리자.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이라도 문재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아니고서는 이거 내용 모릅니다. 네. 그 김정숙에 대한 그 타지마을 관광료, 그 다음에 그 샤넬 재킷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소위 김정숙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이 성훈재 대표님 말씀을 듣고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문다혜가 말이죠. 제주도까지 내려갔어요. 뭐냐? 제주도 경찰. 왜? 제주도 강찬호 위원이 밝혀낸 세컨하우스, 뭐 에어비앤비 내놓은 그 집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제주도 내려가갖고 딱 입 다물고 있다가 증거 딱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불법이다 인정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기사가 검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겠다, 만나겠다, 원하는 장소 가겠다 했더니 찾아오지도 마라 이럽니다. 제주도는 가는데 여긴 못 가겠다. 아니 왜 먼 데는 갈 수 있는데 왜 여긴 안 가냐? 아니 난 자범은 인정하겠는데 이런 건 인정 못해라고 이제 큰 범죄는 내가 인정 못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도 스스로 꼬리 자르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모른다? 에이 알죠. 뭐 중요한 건 다 문재인이 다 알아서 짓달 위해서 했겠지만 저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바꿔서 소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다혜를 잡아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픈 골이거든요. 문재인한테는 문재인의 직접적인 소환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는 아니 문다혜가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다혜를 저기로 해서 피의자로 해서 소환하면 문재인은 달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비겁하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사냥을 할 때 이거 수사 전략입니다. 그래 사냥을 할 때 저기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 저는 이 불법 임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쪽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 조사해가지고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검찰이 말이죠. 네.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검찰이 기소 전에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문다혜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네. 이렇게 불법 임대는 조사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속에는 경찰 조사는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검찰 조사는 검찰은 기획이고 조작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렇다면 네. 경찰은 네가 조사받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 또 한번 소환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원석 때문에 문재인 수사 못했다고 그렇게 욕을 했으면 바뀌었잖아요. 뭐합니까 심우정은 뭐하고. 그러니까 이원석 때문이라고 얘기를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했다면 이젠 심우정이 제대로 해야지. 아니면 그야말로 모 여사가 그 문자에 썼듯이 우리는 진보의 우연이고 문재인의 충성이다. 이 얘기 다시 나옵니다. 그 얘기 안 나오게 하려면 제대로 소환해서 문재인도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 대가리도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자신과 관련된 이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네. 잡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제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네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는데 네네.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을 저렇게 하는 사람요. 네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대응하는 사람은 살다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국회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 저걸 정리해 달라라는 것이고요. 문재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 자꾸 문다혜를 가지고 끌지 말고 문재인 소환입니다. 이거. 네네. 맞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문재인 단죄. 문재인의 죄를 그대로 죄 지른 만큼 죄를 범한 만큼 처벌을 하면 됩니다. 자.